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정선입니다. 변호사를 만나려면 면담 비용을 치러야 하죠. 하지만 법률방송 영화 속 이런 법에선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들, 궁금했던 법률 관련 이야기들을 영화를 통해 들여다보니 이렇게 재미있고 쉬울 수가 없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신작 영화도 만나고 법률 공부도 하고 말 그대로 일거양득 너무 좋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똑똑해지실 준비 되셨죠? 게다가 이번 주 모실 문정탁 변호사는 단편 영화 연출 경험도 있다고 하니까 이 영화 속 이런 법에 최적화된 변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영화 속 이런 법 시청자분하고 인사부터 좀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률사무소 JT 대표 변호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는 제가 대학교 때 단편 영화를 제가 감독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독이었으니까 주연도 했고 그래서 영화를 제작을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 외모가 좀 훈남이시네요. 아닙니다. 네네.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좀 딱딱한 법률 얘기보다는 좀 영화를 재밌게 영화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법률 얘기를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아마 불러주신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우리 코너 이름이 영화엔 법 이수다잖아요. 수다. 수다. 저와 수다가 좀 될 것 같은 감사합니다. 이 기대감이 막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열심히 하면서 수다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사실 코너에 룰이 있어요. 오늘 무슨 영화를 통해서 법 얘기를 해볼까? 이 영화를 변호사께서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영화 선택하셨나요? 제가 선택한 영화는 일단 관상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봤죠. 예, 그 관상 제작진이 만든 영화인데요. 궁합이라고 조선시대 왕이 이제 극심한 가뭄 때문에 옹주, 그러니까 공주죠. 자기 딸을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마, 왕의 사위를 얻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약간 로맨틱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코믹도 있고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면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궁합을 읽는 게 그리 단순치가 않다. 어떤 상대를 만나냐에 따라 팔자가 바뀌기 때문이지. 나는 이번 부마관택에서 궁합을 보게 된 서도윤이라 하오. 송홍주라면 날 때부터 애군이께는 아주 사나운 팔자가 될 거야. 못생겨서 진짜 못 가. 마마의 부마관택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름만 알아서 뭐하나. 얼굴도 모르는데. 공동감만 맞추는 거야. 정말 후보들 차라리 너무 다 맡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마가 될 수나 있겠습니까? 남의 집을 뭘 그리 엄탐하시오? 그 여자 가까이 하지 마시오. 왜 자꾸 날 따라다니시오? 진짜 공주마마는 대체 어떻게 시느냐? 제가 궁합을 봐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3부작이죠. 1부가 관상이었고 2부가 이 궁합, 3부가 명당. 사실 관상을 내놓을 때부터 제작사 주피터 필름이 우리 3부작 할 거야, 역학 3부작 할 거야 선언을 했었어요. 뭐 약속된 대로 된 건데 사실 1편과 2편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1편은 과연 왕이 될 관상이라는 게 있는 거냐? 이거를 이제 세조라는 그 특정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좀 깊이 파고 들었어요. 영화도 묵직했고. 근데 요번에는 이 사주, 혼자 사주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렇죠. 누군가의 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궁합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일부러 문제를 만드는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뭐 그런 걸 굉장히 재밌게 풀어냈는데 이렇게 영화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전작에 뭐 송강호, 이정재, 김혜수, 조정석 나왔다면 그죠. 요번에는 뭐 이승기, 심은경, 뭐 연우진, 강민혁, 최민호 뭐 또 조복래 씨 제가 좋아하니까 살짝 언급하겠습니다. 이런 배우들 이제 넣어서 굉장히 좀 코믹하게 재밌게 버무려낸 것 같아요. 인상적인 배우 있었나요? 예, 인상 깊은 배우가 있었습니다. 통화공주 역에 우리 심은경 배우한테 이제 인상 깊은 역시 배우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3년도에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M사에. 거기서 데뷔를 해서 이제 횟수로 따지면 15년 되나요? 그렇죠. 예, 벌써 거의 15년이네요. 15년 차 배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써니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써니 그러면서 나왔죠. 써니 배우 이름 아십니까? 혹시 써니의 그 주인공 했었던 이름? 뭐였나요? 남이죠, 남이. 남이. 빙글빙글 남이를 맞습니다. 불렀죠. 예, 남이 역이었고 수상한 그녀에서는 또 오드리. 오드리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말괄량이 명랑 소녀로서는 아마 거의 국내 지금 있는 배우 중에서 거의 최고로 그렇죠. 손에 꼽는 오드리 배우가 아닐까. 헵번보다는 오드리 도트 같은 그런 느낌의 아.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명랑소녀로는 최고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드리 헵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또 여배우 중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홍 기자님은 누가 제일 인상 깊으셨나요? 그래도 우리 명색이 군대 갔다 와 첫 영화 이승기 첫 영화인데 이 이제 영화 속 전체 궁합 속 전체에서 이 이승기가 맡은 서도윤이라는 인물은 가장 올곧은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이승기가 아주 최적화된 캐릭터죠. 뭐 캐스팅이죠. 워낙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고 연기도 안정적으로 했어요. 근데 이 뭔가의 이 아쉬움은 뭘까 자꾸 예.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주인공은 관객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냥 너무 좋게만 착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뭐 거기 사실 잘생긴 배우 연우진, 뭐 샤이니 민호, 뭐 강민혁, 최우식 많이 나오지만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주인공이 제일 매력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조금 아쉬워서 저는 주인공의 매력이라는 게 어떤 영화적 요소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요거 저랑 같이 이제 영화를 못 보고 따로 봤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제가 같이 본 분한테 이 제보를 받았습니다. 아니 이 가벼운 코미디 영화를 보시면서 울었다고 우셨다고 도대체 어떤 대목에서 예. 뭐 무피디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네, 예. 네, 뭐 예, 울었습니다. 그게 대사가 좀 심금을 울리는 대사가 좀 있더라고요. 좀 그 상황에서. 그래서 울었습니다. 예. 또 연기도 하셨다니까 어떻게 연기 톤으로? 예, 연기 톤으로요. 그럼 어떻게 여기를 보면서 해야 네네, 될까요? 여기를 한번 보면서? 보고. 여기를 보면서요? 네. 예. 대사를 한번. 네, 감정선을 또 잡아야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 그런. 아니에요, 가사였습니다. 저 방금 예. 눈에 예. 약간 눈물이 맺혔어. 저는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명대사죠. 아주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예. 명대사라고 생각했어요. 예. 저도 와 이게 별 미사여구 없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렇죠. 말인데 참 큰 울림을 예.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근데 이 영화의 뭐 특정 대사라기보다 어떤 게 좋았냐면 이게 궁합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뭐 점괘를 보러 간다 그러면 내 사주를 넣잖아요. 그러면 내 사주 좋으면 내 인생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이 궁합이라는 거 내가 옆에 누굴 두고 누구와 일을 도모하느냐에 매우 따라 중요합니다. 내 사주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는 예. 거. 이런 영화의 설정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예. 옆에 누굴 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구나. 우리 사람이 자가 이렇게 두 사람이 기댄 그쵸. 모습이라고 예, 하잖아요. 맞습니다. 사주도 이렇게 궁합이 중요하구나. 저는 이 주제의식 되게 가벼운 영화였지만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너무 궁합 얘기 이렇게 하다 보면 영화에 푹 빠지셨네요. 네, 예, 그쵸. 예, 빠졌네요. 그래도 우리 언제나 영화엔 법이 있수다. 맞습니다. 법이 또 있죠. 법 예, 얘기 예. 해봐야죠. 예, 그러시죠.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예. 이 영화가 이제 그 옹주의 부마찾기 결혼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옹주도 분명히 좀 미성년자로 예, 보이고 예, 예. 이게 배경이 조선시대 영조시대니까 그리고 사실 또 저 부족국가 시대로 가보면 옥저에는 민며느리제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어렸을 때 뭐 꼬마 신랑도 있고. 그럼 2018년 예. 지금의 결혼 어떤 연령의 제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예. 그럼 이게 민법 제 807조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만 18세가 되어야 한다. 뭐 혼인 정령 만 18세에 이르렀더라도 미성년자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만 그죠. 19세가 성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년이 되기 전에 만 18세에 결혼을 하려면 또 부모 또는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예전에는 남자가 만 18세고 여자가 만 16세였어요. 여자가 더 낮췄습니다. 예.
이거 뭔가 불평등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바로 표정이 그러신데요. 예. 네. 그래서 헌법상 양성 평등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녀 동일하게 만 18세로 2007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만 18세가 돼야 혼인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불과 있습니다. 10여 년밖에 안 됐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성년은 19세인데 결혼은 이제 18세 동의를 얻어서 후견인이나 이제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예, 예. 그거를 이 민법이지만 이 법을 어기고 일찍 결혼했다.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안 얻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그렇죠. 있으신 거죠? 아니면은 예, 예. 18세가 되기도 전에 막 예. 15세, 16세에 결혼을 예. 해요. 그럼 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를 위반해서 동의 없이 결혼하면 당사자나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내가 너무 어렸어요. 법정 대리인이 동의가 없었어요. 이러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 취소해버리면 뭐 결혼을 하고 그쵸. 취소하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요. 결혼한 당사자가 19세가 됐다. 그러면 이제는 성인이 된 거죠. 그럴 때는 취소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결혼 중에 만약 임신을 했다. 그러면 또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임신, 새 생명에 대한 존중이 좀 아, 예, 읽히네요. 그런 겁니다. 예. 또 영화 궁합 속에서 보면 이 연우진이 연기한 윤시경과 이 심은경이 연기한 송하옹주가 결혼하려고 했는데 3년 전에 하려고 했는데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 송하옹주의 아버지 왕 김상경 씨가 연기했죠. 왕이 아픈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왕과 합이 잘 맞는 딸을 더 곁에 오래 두려고 이제 결혼을 무산시켰었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부부간 궁합 요거를 가지고 약혼이나 결혼을 해제, 즉 파혼하거나 이혼하거나 이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이제 궁합이다 보니까 궁합 안 맞아. 우리 약혼 깨. 야, 궁합이 안 맞아. 우리 이 결혼 깨. 이혼해. 이게 될까요? 일단은 이혼에 그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이제 당사자 간에 이혼하자. 그래서 합의로 하는 것이고요. 그건 이제 국가에서 강제로 살아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뭐 궁합 사주에 대해서 맹신자들이면 좋게 갈라서자. 그래서 합의로 해서 할 수 있고요. 다만 재판상 이혼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민법 제 840조인데요. 네.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 이건 불륜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할 때, 그리고 배우자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자기 직계 존속,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또 뭐 배우자의 생사가 3년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예, 뭐 실종된 상황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럼 그 이건 중대한 사유에 궁합이 드느냐 안 드느냐의 문제네요. 예, 예. 사주가 맞지 않는 것이 6호의 중대한 사유를 볼 것이냐. 판례는 이 중대한 사유를 어떻게 보냐면요. 부부간에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잖아요.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는데 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파탄이나 그리고 혼인을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어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경우예요. 그래서 경증의 정신병 같은 경우도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판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참고 서로 잘 극복해 나가라 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만약에 궁합 때문에 뭐 애정 관계,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혼인이 완전히 파탄났다 그런 걸 변론을 하고 궁합 자체가 뭐 사주가 안 맞는다 갖고는 이혼 사유가 되긴 힘들겠죠. 6호 사유가. 그래요. 그것도 또한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또 영화 속 상황으로 질문 하나 더 이제 드려볼게요. 4명의 부마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후보가 내가 이제 부마가 너무 되고 싶은데 나하고 송하옹주하고 궁합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바꾸죠. 둔갑시켜서 아 저는 아주 좋은 부마 후보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 단자를 둔갑시켜서 보냈는데 만약에 이거를 현실 세계로 가져와가지고요. 아니 지금 이 집의 사위가 되고 싶은 어떤 남자가 있어. 근데 이 처가는 굉장히 사주궁합을 중요시하는 집안인 거예요. 근데 나랑은 좋지 않아. 그래서 사주를 바꿔가지고 결혼에 이르렀고 근데 결혼하고 나서 처가 쪽에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 궁합도 중시하는 장인 장모가 다시 확인을 해본 거죠. 그랬더니 어라 좋다더니 완전 사주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랬을 때 분노한 장인 장모 이 사위에 대해서 어떤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또 생각해보면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 이 경우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기망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속였으니까 그쵸. 거짓말을 했으니까. 하지만
처분행위에 직접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주를 속여서 믿는 사람이 결혼했지만 나중에 무슨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었냐. 여기서는 그게 인과로 연결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사기죄로 그리고 처벌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사주 궁합을 맹신한 또 그 처가 쪽에도 문제가 있다. 아,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예, 들고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 저희 이 녹화 전에 제 사주를 문 변호사께서 물으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법 공부만 한 게 아니라 명리학 공부도 하셨다고 도대체 못하는 게 뭔지. 뭐 저는 사실 이제 종교를 말했으면 그렇죠.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네. 사주를 이렇게 매기시하고 이런 건 아닌데 명리학이라 그러면은 운명할 때 명자를 쓰고 이체, 성리학할 때 이치자를 써서 네. 운명에 대해서 공부한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주역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네네. 있고요. 사주 이런 것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전작인 관상도 그렇고요. 사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4가지 기둥입니다. 첫 번째가 연, 두 번째가 월, 그 다음이 일, 시. 연월일시 이 4가지 기둥을 사주라고 하고요. 그럼 이 사주에서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라는 십간, 네. 위에 있는 하늘의 기운이 십간이 나오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류술에 우리가 띠라고 보통 하는 그렇죠. 12가지가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오행도를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 보여주세요. 네,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필요하시니까. 또 준비까지. 또 이제 또 법률 상식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반 오행 상식도 한번 알아보시라고 네, 준비를 네. 했는데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네, 또 네. 오행으로 그냥 잠깐 빨리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행을 찾아보면 이렇게 목화토금수 이게 나옵니다. 네네. 목화토금수를 딱 기억해 주세요. 목화토금수. 네, 그게 목화토금수. 그 순서대로 상세입니다. 나무는 뺄감으로 불을 살리죠. 불은 또 토기를 만들죠. 네. 땅에서 광물이 나옵니다. 네. 광물에서 물이 나오고 물이 나무를 살립니다. 이 순서가 상생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건너뛰면 네. 이렇게 뛰겠죠. 이렇게 네. 뛰고 우리 많이 보던 이 별이 나옵니다. 네. 이게 상극입니다. 아, 하나씩 예. 건너뛰면 좋지 않은 거구나. 바로 이렇게 옆에 이어지면 좋고. 아, 이게 굉장히 오묘한데요. 꼭 상극이로 나쁘고 상생이라고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그렇다. 처음에 개념을 잡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 쉽게 말해서 목은 토의 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그렇죠. 불은 광물을 녹이고 오. 그렇죠? 광물은 목을 치고 이거는 그러네요. 영화에도 나오고 예 그리고 물은 불을 끄고 그러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건 상극 한 단계 건너뛰면 와, 네, 예. 재밌다. 재밌습니까? 예. 아, 여러분 다시 소개드립니다. 명리학 전문가 문정탁 씨 모셨어요. 아니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아, 저는 또 이제 네네네. 법률 전문가 변호사니까요. 그리고 뭐 신살이 또 있습니다. 근데 신살은 약간 명리학이라고 학문적이라는 것보다 약간 샤머니즘이 좀 강한데요. 네네. 제일 알려진 거로 영화에도 나지만 원진살. 원진살. 서로 원망한다 원진살. 축과 해라는 두 갈래의 물길이 유라는 한 그릇에 담겼어. 이를 보아 분명 쌍둥이요 이사주의 주인은. 한데 축어를 보면 원진쌀이 있고 축의 천간이 신금으로 젖은흙에 쇠가 잠긴 음습한 기운이 있소이다. 안타깝게도 둘 중 하나는 죽었을 것이오. 올해가 죽은 것 가정하네. 하여 둘의 궁합은 아주 좋소. 한 놈은 호객질하고 다른 한 놈은 남의 등이나 처먹는 합이니 이보다 더 좋은 사기꾼 궁합이 어디 있겠소? 니슈? 나? 당신 잡으러 온 사람이오. 영화에서는 이제 추고 원진하고 자미 원진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좀 이해를 하셨. 예. 이해가 상당히 되고요. 아, 예. 네, 근데 예. 또 우리가 이 예. 프로그램 이제 함께 하니까 예. 합이 중요하잖아. 이 영화의 네. 궁합의 주제처럼. 네. 그럼 변호사님과 저의 합은 어떻습니까? 뭐 원진이 있는지 제가 제 사주를 생각해 보면 네. 원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 원진살도 없고 서로 원망도 안 하겠네요. 좋네요. 예. 명리학이면 명리학, 영화면 영화, 법이면 법. 묻는 것마다 척척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 영화 궁합에 대한 예. 총평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영화가 지금 개봉을 했겠네요. 오늘 녹화일이 2월 28일이니까 예. 내일 또 3일절이라 제가 또 이렇게 그 태극기를 3.1절 태극기군요. 예. 애국자시네요. 그렇죠. 우리 저 독립 유공자들 분들께서 목숨을 걸고 지켰던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 그래서 한번 제가 달고 와봤습니다. 내일이 3일절이라. 영화는 봄이 배경인 것 같고 청춘, 봄. 그래서 굉장히 싱그럽습니다. 영화는 보는 내내 좀 옛날 생각도 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청춘 남녀들이
이제 로맨틱 코미디로 유쾌하게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나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거죠. 예,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막 이렇게 사주 얘기를 이걸 네. 치우겠습니다. 이런 네. 얘기를 막 해가지고 네. 제가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네, 예. 좋습니다. 관상의 대가에 스님이 계셨어요. 네. 이 스님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유랑을 하셨는데 어느 마을에 가니까 젊은이 얼굴을 보고 이 젊은이가 오늘 죽을 관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려고 하냐? 나무를 하러 간다는 겁니다. 하러 가지 마라. 큰일 난다. 그치, 오늘 죽을 운명대. 그렇죠. 그래서 이 젊은이가 난 노모를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나무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있었는데 저녁이 어수룩해지고 어두워지니까 마을에 갑자기 곡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 시체 거적 있는 걸 치워서 얼굴을 확인했는데 두두두두두. 반전인 거죠. 그 젊은이가 아닙니다. 네. 깜짝 놀라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스님 목소리가 들려서 딱 보니까 그 젊은인 거죠. 아하. 여기 오늘 나무하러 가려고 한 거 아니냐. 무슨 일이 있었냐 산에서. 예 무슨 일이요? 나무라고 늦었는데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산에 갔는데 노루가 온 덫에 갇혀서 그걸 구해주다가 시간이 다 가서 나무도 얼마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한 얘기가 그때 깨달은 어떤 거죠. 만상, 불여, 심상. 사주든 관상이든 이 모든 명략이 불여, 심상. 착한 마음을 따를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잘 살면 됩니다. 그것이 또 명략에서 심상이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 사주, 관상, 궁합보다 심상이 중요하다. 예. 너무 좋은 말씀이고 벌써부터 다음 만남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인연이 된다면 또 만날 수 있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3월부터 시청자 여러분을 더 자주 매주 찾아뵙기 위해 개편을 준비하다 보니 우리 그 이조라 변호사 아시잖아요. 방송에 언론 기고에 재판에 너무 바쁘셔서 매주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변호사 모셔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 제가 오늘 느낀 게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도전해보기 전에 걱정하지 말자. 저는 오늘 만족스러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개성 다른 여러 변호사들을 통해서 더 알차고 재미있는 영화 속 이런 법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오늘 또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박스오피스 있는 거 아시죠? 꼭 챙겨봐 주시고요. 바로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have seen gods fly. I've seen aliens drop from the sky. Yeah. But I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How much more are you hiding? Hold up. Don't freeze. I never freeze.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 We own ya. We own ya. We only getting started now. Cause we own ya. Everybody think they know me now. Cause we own ya. I waited my entire life for this. The world's gonna start over. I'ma burn it all. What happens now determines what happens to the rest of the world. You will not be able to stay home, brother. You will not be able to plug in, turn on, and cop out. Let's have some fun. The revolution will not be televised. The revolution will be live. 이거 오류 뜬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방금 전에 끄고 왔다니까 소리하고 그래 지금. 혜원아, 난 합격했어.
돌아왔다. 집으로. 고향은 언제나 좋다. 오래된 친구들도 있고 가끔은 이해 못할 일도 생기지만 둘이 싸웠어? 도둑이야! 도둑! 긴 겨울을 뚫고 봄의 작은 정령들이 올라오는 그때까지 있으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일 거라고 믿어.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순 없잖아. 그래, 해보자 송혜원. 당신에게도 있나요? 리틀 포레스트. 궁합을 잃는 게 그리 단순치가 않다. 어떤 상대를 만나냐에 따라 팔자가 바뀌기 때문이지. 나는 이번 보마간택에서 궁합을 보게 된 서도윤이라 하오. 송홍주라면 날 때부터 애군 있기는 아주 사나운 팔자가 될 거야. 못생겨서 진짜 못 가. 나만의 분화간택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름만 알아서 뭐하나. 얼굴도 모르는데. 공동감과 맞추기는 보마 후보들 차라리 너무 다 맡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마가 될 수나 있겠습니까? 남의 집을 뭘 그리 엄탐하시오? 그 여자 가까이 하지 마시오. 왜 자꾸 날 따라다니시오? 진짜. 홍주마마는 대체 어떻게 쉬느냐? 제가 궁합을 봐드리면 어떻겠습니까?